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챕터 1으로 여러분 돌아오십니다. 챕터 1에 오시면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제 통합을 하는 겁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흐름으로서 좀 잡고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페이즈가 되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왜 챕터 1을 가장 나중에 하느냐, 왜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느냐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흐름이 잡힙니다. 그러지 않고 챕터 1부터 차근차근 하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왜 챕터 간에 이렇게 연결성이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되거든요. 뭐 저자는 다른 의도에서 이걸 이렇게 구성을 했겠지만 제가 강의를 해본 결과 챕터 1을 처음에 하고 가는 것보다 나중에 하는 것이 그 다지기, 지식 다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지난번에 뭐 했던 그 meaningful learning, 그 다음에 cognitive pruning 이런 거에 훨씬 더 좀 적합하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이래서 챕터 1을 가장 나중에 하는 게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챕터 1을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 지난번에 아니죠. 거의 첫 시간에 했던 이 벤 다이어그램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 챕터 2에 있는 First Language Acquisition Theories라고 있고 거기에 있는 이제 Overview 중에서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33페이지에 위치해 있는 이 표, 그림이죠. 이 그림, 그 L1 acquisition에 대한 세 가지 이론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제가 제가 이거는 보지 말자고 이야기했죠. Mediation Theory. 이거는 지금 우리의 포인트와 약간 어긋났다기보다도 여기에 별로 중요하게 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behaviorist, nativist, 그리고 functionalism 이 세 가지를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한다면 이제 behaviorist는 행동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동물이 외향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인간이 학습하는 거를 거의 동일시하여서 자꾸자꾸 그 동일한 행동 반복하면서 그게 몸에 익는 것처럼 헤빗이 되는 것처럼 언어 습득도 자꾸 뭔가를 따라하고 그리고 거기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보상의 반대로 어떤 벌을 받고 함으로써 자꾸 무한 반복을 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헤빗으로 굳어져서 우리 몸에 익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반한 언어 습득론이 하나가 있었고 이거는 거의 사장되다시피 망했다 그랬죠. 네이티비스트에서부터 인간의 인지, 뭔가 생각하는 그 브레인에 대한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브레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면서 네이티비스트는 태어날 때부터 뭐 생득주의, 자연주의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LAD 이거 뭔지 알죠? 에크로님 뭐로 의미하지? Language Acquisition Device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인풋만으로도 systematic하고 rule governed 된 language 시스템을 습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거는 인간 일명에 대한 그 인디비주얼한 어떤 관찰이라면 functionalism은 어떤 기능적으로 언어를 도구로서 사용을 함으로써 타인과 끊임없이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뭔가를 구조화시켜 나가고 거기에서 사회적인 인간관계, 사회적인 상호작용 반드시 필요하며 그럼으로써 인지도 발달되고 언어도 습득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화가 굉장히 언어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타인에 대한 인식이 여기서 처음에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챕터 4에 가면 Human Learning이라는 챕터에서 여러분 교재 92페이지에서 이런 표를 합니다. Behavioral Perspective, Cognitive Perspective, Social Constructivist Perspective라고 또 세 개로 나뉘어져요. 제가 뭐라 했어요? Behavioral Perspective는 우리가 앞에서 한 Behaviorist Position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Conditioning, Rewards, Stimulus Response Connections, reinforcement 다 똑같죠. 그리고 이거는 physical, 외부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뭔가가 나오게 되는 연구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있는 그 33페이지의 behaviorist 이 부분 이거를 1번으로 표기를 하고요. 글자가 너무 작죠? 1번으로 표기를 하고요. 바로 이 부분이 어디랑 인덱스가 되는가 하니 이 behavioral 이 부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사람의 생각에 대한, brain에 대한 identification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는데 nativist, 생득주의, 자연주의 학설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 습득을 위한 독특한 도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러한 language 시스템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인지주의 가설 뭐 있습니다. language, cognition, connection. 처음으로 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굳이 들어가지 맙시다 하면서 챕터 2에서 제가 뛰어넘은 거, 뭐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머릿속에서 뭔가가 어떤 회로가 만들어지고 인풋을 자꾸 들으면서 회로가 만들어져서 룰 같이 뭔가가 습득되는 거. 그래서 frequency, 뭐랄까 빈도가 강하게, 빈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에 회로는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frequency가 낮은 인풋에 대해서는, 빈도가 낮은 인풋에 대해서는 회로가 약하게 형성이 되어서 그 회로를 따라서, 머릿속에 있는 그 회로를 따라서 뭔가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emergentism이라든지 아니면은 connectionis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요. 그쵸? 자, 우리 자세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건 LAD 대신에 머릿속에 어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회로가 만들어지는 인간의 독특한 인지구조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서, 소관점으로서 한 적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다? 인간에 대한 인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어와 인지에 대한 인식, 어떤 그 관계, 그리고 그 인지에 대한 믿음, 사람은 meaningful learning을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subsumption이라는 개념을 했고 cognitive pruning이라는 개념을 했어요. systematic forgetting, 심지어 잊어버리는 망각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된다. 따라서 인간의 멘탈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제가 2번이라고 할게요. 2번이라고 해요. 2번이라고 하고 요 인지에 대한 first recognition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챕터 제목이 이거는 language acquisition이지 않습니까? 챕터 2는 language acquisition theory예요. 챕터 4는 뭡니까? human learning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language specific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아니 왜 LAD, 뭐 innatism이라든지 뭐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이런 거는 왜 여기 안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이거는 general한 human learning에 대한 cognitive perspective이지 language에만 적용이 되는 perspective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챕터 4에 대해서는. 그래서 완벽하게 nativist perspective하고 cognitive, 챕터 4에 나오는 cognitive perspective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LAD, UG, systematic rule governed acquisition, PDP 이런 거는 다 language specific한 theory예요. language acquisition에 specific한 theory예요. 여기는요. 여러분이 수학 학습을 하건 지리 학습을 하건 뭐 윤리 학습을 하건 meaningful learning 하면 오래 가는 거 맞잖아요. subsumption이 도움되는 거 맞죠. 그리고 뭐 세계사 학습을 하건 한국사 학습을 하건 systematic forgetting 이런 거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학습이에요. 컨텐츠가 다양한 과목이에요. 이거는요. 언어라는 특정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 차이 때문에 여기 나오는 2번과 여기 나오는 2번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2번을 그래서 똑같이 인덱싱하게 약간 양심에 찔려요. 이걸 2번이라고 하고 이거를 2'이라고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2'이라고 하는지 알죠? 하지만 human cognition에 대한 인식, 굉장히 중요하다. 인지 자체가. 학습에 있어서 여기도 human cognition에 대한 인식, brain에 대한 인식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에 대한 공통점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functionalism, 외부의 타인에 대한 중요성에 의사소통이 언어 습득에 반드시 있어야지만 습득이 된다. social constructivist perspective, 사회적으로 구조화된다. 지식이. 그래서 학습자의 독자성, 학습자의 주체성, 전인적인 학습, 어떤 파워를 학습자에게 이양하는 거, 사회적인 상호작용, 언어가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것도 컨텐츠가 언어 스페시픽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반 사회 학습을 하건 뭐 통합사회, 과학, 물리 학습을 하건 다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지식은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지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퍼스펙티브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3번으로 한다면 language specific한 거 이거를 3번으로 한다면 여기 있는 거는 3-가 되겠네요. 관점은 똑같아요. behavioral은 그 행동 자체를 이게 behavioral perspective는 원래부터 언어에 스페시픽한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소리를 들으면 침이 나온다 뭐 이런 행동에 대한 거잖아요. 행동에 대한 거. behaviorist 관점의 뜻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언어 습득을 위한 특별한 이론을 믿지 않은 거예요. 언어 습득을 위한 특별한 이론은 필요 없다. 그냥 일반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거. 하는 거하고 언어 습득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프라임이 안 붙어도 두 개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거에 반해서 아니 언어 습득을 위한 특별한 이론이 없다니? 언어 습득, 인간의 언어 습득이 이렇게 독특한데? 이렇게 천재적인데 어떻게 모든 기술 습득하고 언어 습득을 동일하고 생각해? 하면서 나온 것이 뭐다? 2번이에요. 2번. LAD. 언어 스페시픽한 디바이스잖아요. 그쵸? 그리고 3번으로 가면서 LAD나 UG 이런 관점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번과 3'이 거의 유사한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3번 프라임을 제가 여기에서는 제거하자고 하니 제가 아는 language specific한 functional approach 이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3번은 3번 프라임, 3과 3 프라임. 일단 3은 해둘게요. 3은 해두겠습니다. 자, 여기서 3번 functionalism. 언어는 특정한 것을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다라는 관점. 그리고 여기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language as mediation. 언어는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전달하는 물질이다. mediating 하고 있는 어떤 중개물이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3은 3'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number 3라고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가장 독특하게 언어 스페시픽한 무언가를 주장한 것은 nativist perspective이고 그거는 큰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학습의 cognitive perspective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표를 한 번 더 그렸는데요. behaviorist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고요. 맞죠? 이 부분이고요. nativist는 이 부분과 일치성이 있고요. functionalism은 이 부분과 일치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하게 되는 우리 교재는 여기요. Questions about SLA,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인데 쭉 내려가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앞에 다 띄워놓은 거 필요 없고 어디서부터요? 저기 가서 Learning and Teaching 네, 3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3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자, 이번 챕터는 9페이지부터 합니다. 그럼 돼요. 자, 챕터 2에서 뭐 했습니까? L1 Acquisition 했어요. 챕터 4에서요. Human Learning, General Learning 했어요. 세 가지 관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반상통한 점이 있죠? 이제 이거는 뭔데요? 제목이 Second Language Learning이에요. L1 Acquisition Theory 했고 저 다시 적어볼게요. 여기 있네요. L1 Acquisition Theory 했어요. 인간의 학습 티오리들 했어요. Finally, 이제 어디로 가요?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로 가는 거예요. 자, First Language Acquisition Theory of 3 Perspectives하고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의 3 Perspectives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답은 같다예요. 여러분, 언어 습득은 L1을 위한 이론이 따로 있고 L2를 위한 이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L1을 위한 세 가지 관점이 있다면 이게 second language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것도 파일을 세 개로 나눠놨잖아요. 그대로 적용이 돼요. 동일해요. 동일한데 차이는 뭐다? 학습하려는 objective, 학습하려는 대상이 L1 acquisition은 first language, native language이고 L2 acquisition에선 second language, 여러분의 영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론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동일한 이론이 펼쳐질 겁니다. 그걸 어디에 적용시켜서? L2 습득에 적용을 시켜서. 아시겠죠? 파이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의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 9페이지고요. 그럼 번호 한번 매겨볼게요. 1번이요. 여기요. Structural Linguistics and Behavioral Psychology. 아, 많이 보던 단어죠? Behavioral Psychology 나오네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네, 많이 보던 단어, 행동주의 심리학이 또 나오네요. 1번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 Structural Linguistics, 이건 잘 모르겠죠?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Behavioral Psychology 나왔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 behaviorism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2번 어디로 갔으면 여기요. Generative Linguistics and Cognitive Psychology. 네, cognitive 나왔습니다. generative는 뭔지 모르시겠죠? 괜찮아요.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인지주의 심리학, 인지심리학의 접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nativist 혹은 cognitive,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번 constructivism이라고 나와 있는 우리 교재 이 부분이요. 3번 constructivism, a multidisciplinary approach라고 되어 있는데 multidisciplinary라고 하면 multi라는 거는 다중 이런 말이고 disciplinary라고 하면 학문이에요. 그래서 다중학문적이라는 것으로 하나 뭐 언어학에만 기반하여 심리학에만 기반하여 이게 아니고 사회학이라든지 윤리학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어떤 이론들이 합쳐져서 다층적으로 이제 다각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constructivism, 구조주의 학설입니다. 구조주의 학설. 그래서 3번이 constructivism, 뭐랑 어울려요? functional, 그 다음에 social constructivist, 이 관점들이랑 어울리는 거예요. 3번이에요. 3번. 그러면 보세요. constructivist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네요. 1.2에 Three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chools of Thought. School이라는 건 학파고요. 어떤 학파들이 있냐? Structural Linguistics, Behavioral Psychology, 이 관점이 하나가 있고 Generative Linguistics, Cognitive Psychology가 한 관점이 있고 Constructivism이 한 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개의 관점을 정리를 하죠.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관점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표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도 지금 가장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 특히 임용고생들, 이 부분입니다. constructivism.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현재의 교육과정이 functionalism이나 social constructivist perspective 여기에 기반하여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영수사과, 은미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실 수업 자체가 constructivism을 굉장히 추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임용고시에 반드시 나옵니다. 1번, 2번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1번은 이미 망했다 그랬죠, 제가. Behavioral Perspective는 망했다 그랬어요. 2번도 중요하긴 한데 Generative Linguistics 같은 경우는 촘스키가 주장한 것이 신텍스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교실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약간 부족하고 Cognitive Psychology는 요거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Innate, LAD, Rule Governed Accuracy 이거 말고 여기요. Meaningful Learning, Subsumption, Systematic Forgetting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의미 있는 학습이 중요하다. rote learning 이게 안 좋거든. behavioral perspective에서는 rote learning이 안 좋다. 그거에 반대한 의미에서 meaningful learning이 되게 중요하다. 연습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연습도 뭐겠어요? 혼자 하면 안 되고 누구랑 같이? 친구랑 같이 옆에 있는 동료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교합이 되어가지고 교육과정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 social constructivist, 동료 학습이 중요하다, 협력 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갑니다. social constructivist는 협력 학습이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collaborative learning. 스프링 있어요. collaborative learning.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그래서 맨날 나와요. 협력 학습. 됐죠? 됐지요? 얘 cooperative learning 똑같아요. collaborative나 cooperative. 되게 이론 깊숙이 들어가면 cooperation과 collaboration 다르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우리 L2 습득 영어 교육에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cooperative learning, collaborative learning 똑같아요.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적어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3번. 왜? 현재 우리 교육과정이 3번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 학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여러분은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